자, 얘들아, 안녕. 우리 수능 특강 이제 32쪽 자료 수집 방법 수능 기본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표의 자료 수집 방법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 이 A, B, C는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라는데 한번 어떤 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A는 보면은 대량의 자료를 수량화하여 분석하기 용이하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대량이지. 대량 많은 양이래. 그럼 면접, 질문지, 참여관찰법 중에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용이하다라고 했던 거 어떤 거야? 그치? 바로 질문지법. 자, B로 가보자.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참여하는데, 이건 사이즈 바로 나오지. B는 참여관찰법, C는 자동으로 면접법이 될 테고. 자, 동그라미 1번 보자. A는 질문지법은 B, 참여관찰법과 달리 실제성 있는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 반대로 듣지? 참여관찰법이 질문지법보다 참여관찰법은 실제성 있는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이 자료의 실제성이 확보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을 거야.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자. A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이거 역시 반대로 된 거지. 자, 바로 가보자. 동그라미 3번. B는 A와 달리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하다. 참여관찰법이 양적 연구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었나? 아니지. 오히려 질문지법이 양적 연구에 적합하고 양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아니고, 동그라미 4번. C는 B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 면접법, 참여관찰법 둘 다 질적 연구에 많이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야.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적 이해 둘 다 해당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X. 자, 동그라미 5번. 가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맞지? 면접 뭐야? 말 그대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료 수집 방법이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5번.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자. 2번. 다음 사례에서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지역에 따른 범죄 인식 정도에 대한 차이에 대해 연구했다.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자료에 나타난 지역별 범죄 등등등을 분석하였다. 이거 뭐야? 보고서를 활용했다. 보고서. 이미 다른 곳에서 발간한 다른 연구자들이 수집한 자료를 내가 활용을 한 거야. 2차 자료를 활용했지 지금. 그리고 2차 자료 얘기 나왔으면은 모든 걸 다 떠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보고서를 활용했대. 우리 문헌을 연구한 거잖아. 그래서 문헌연구법이 되겠네. 자, 문헌연구법 보면은 특징 2차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지. 2차 자료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가 수집한 자료를 우리 2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니은 자료의 실제성? 이거는 뭐 참여관찰법 아닌가? 디귿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이게 정답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2번 기읒과 디귿이야. 자료 해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없어? 너무나도 많지. 우리가 뭐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연구할 때 그 사람이 만약 보수면, 그 사람이 만약 진보면 그 해당 인물들이 써낸 서적 또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기 이런 것들을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3번으로 가보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땡땡 연구소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A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한 팀에는 다른 한 팀에는 일단은 실험법. 딱 보면 실험법이잖아.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 실험해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한 팀, 다른 한 팀. 실험 집단과 통지 집단이 나와버렸네. 그럼 누가 봐도 실험법이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보자. 동그라미 1번. 이거 질적 연구 방법이 아니라 양적 연구 방법이고, 동그라미 2번. 2차 자료를 수집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나? 아니지. 지금 이 연구팀이 직접 자료를 수집한 1차 자료를 수집한 케이스지. 아니고. 3번. 변인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보자. 기억은 독립변인, 니은은 종속변인에 해당한다. 생산성, A 프로그램. A 프로그램이 생산성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는 거래. A 프로그램이
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거래. A 프로그램은 뭐야? 원인이지, 원인. 그렇다면 생산성은 뭐야? 결과지, 결과. 그래서 기억이 종속변인, 니은이 독립변인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5번. 디귿은 통제 집단, 리을은 실험 집단입니다. 한번 보자. 구성된 두 개의 생산팀 중 한 팀은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한 팀은 기존 방식대로 했대. 그렇다면 이 디귿은 즉 실험 처치, 독립변인을 지금 제공받은 집단이지 디귿이 실험 집단, 리을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야. 자, 4번으로 가보자. 4번. 4번 보면은 자료 수집 방법 A, B, C를 구분한 것입니다.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입니다. 질적 연구에 활용되는가? 아니래. A는 뭘까? 양적 연구 방법이면은 바로 실험법이겠지. A는 실험법. 자,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해 자료를 수집합니까? 예. 참여관찰이네, 참여관찰. 참여한대잖아. 아니요? 그럼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면접법이지. 자, 보면은 B는 A에 비해 수량화된 자료 수집에 용이합니까? 보자고. 면접법이 실험법보다 수량화된 자료 수집에 용이해? 반대로 됐지?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 면접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1차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이것도 아니지. 둘 다 1차 자료의 수집은 가능해. 내가 면접해서 자료를 얻었으면 그게 1차 자료. 내가 직접 참여해서 관찰해서 얻은 자료 1차 자료야. 그럼 뭐 정답은 자동으로 동그라미 5번이 될 테고, 디귿. 참여관찰법은 실험법과 달리 연구 상황에 대한 조작 및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 그치? 우리가 그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참여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별다른 조작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 리을. A는 실험법은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에 비해 연구 대상자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불리하다. 즉 양적 연구인 거지.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5번. 그럼 이어서 바로 5번을 한번 가볼까? 좋아. 다들 잘 따라오고 있지? 너흰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5번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자. A와 B야. 자, 자료 수집 방법에 사용된 연구 사례래. 갑은 학교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등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질문지법 나와줘야지. 반사적으로 탁탁 튀어나와야 돼, 이제는. 자, 을은 보육교사 보육태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과 애기들이랑 같이 지낼 때 너무 좋았겠다. 아닌가? 아님 말고. 생활하면서 관찰했대. 이거 뭐야? 참여관찰법이지? 질문지법. A는 양적 연구, B는 질적 연구. 양적 자료, 질적 자료 한번 보자. 참여관찰법.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지.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필요가 없어. 내가 눈으로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습만 보면 되는 거야. 오히려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적합하지. 동그라미 2번.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 질적 자료 수집에 적합하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참여관찰법이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용이하고,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과 비교해 봤을 때 질적 자료보다는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적합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 3번 보자.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 시간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야? 너무나도 효율적이지. 인쇄하는데 뭐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어. 하지만 참여관찰법 가려면 장소 섭외해야 돼, 섭외 비용 내야 돼, 내가 아프리카 가야 돼, 비행기 값 내야 돼, 거기서 먹고 살면서 숙식 해결해야 돼. 돈이 훨씬 많이 들겠지. 그리고 연구자가 원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 자, 동그라미 4번.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자료의 수치화, 계량화가 용이합니까? 아니지. 오히려 반대로 돼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 5번.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야? 아니지. 오히려 비구조화, 비표준화되어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지. 자, 그럼 이어서 바로 6번으로 가보자. 6번. 자, 이제 6번을 보면은 그림은 자료 수집 방법인 A,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 B는 면접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래. 자, 보자. 어디 보자. 여기 밑에 이런 거 잘 살펴야 돼. 덤벙거리지 마. 꼼꼼하게 가봐. 꼼꼼하게. 너희들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거를 30초 안에 해내야 돼. 해낼 수 있지? 그래, 30초면은 뭐든 다 할 수 있지. 라면도 30초면 먹을 수 있는데. 그래. A는 B에 비해 연구자의 자료 수집 상황 및 연구 대상자에 대한 통제 수준이 낮다라는 거. 뭔가 구조화가 낮다 이거네. A가 비표준화돼 있다라는 뜻이네. 어떤 통제가 낮대.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수량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A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근데 둘 다 면접법 참여관찰법? 야, 이거 둘 다 지적 자료네? 그럼 이 중에 무엇이 더 통제 수준이 낮겠어?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뭐가 더 연구 대상자한테 어떠한 조작을 가하지 않을까? 연구 대상자를 터치하지 않을까? 바로 참여관찰법이 통제 수준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 왜 그런지 알겠어? 면접법은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 앉혀놓고, 아니 이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료에 대한 질문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 하지만 참여관찰법은 그게 아니야. 그냥 가서 보면 돼. 보면 별다른 통제도 안 해. 말도 잘 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 이게 전부야. 그래서 A가 바로 참여관찰법, B가 바로 면접법이 될 테고. 보자. 기억. 참여관찰법은 면접법과 달리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존합니까? 아니지. 오히려 반대로 돼야지. 니은. 참여관찰법은 면접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합니까? 맞지. 면접법 잠깐 만날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활 세계 속에 완전히 참여해있진 않잖아. 잠깐 보고 만났잖아. 잠깐 보고 빠이빠이 하잖아. 디귿. 면접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수집한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습니까? 자, 보자. 수집한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연 참여관찰법은 주관적인 해석이 안 들어갈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까? 그치. 오히려 참여관찰법과 면접법 둘 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A와 B는 오히려 이게 더 맞는 편이 되겠지. 그래서 X. 정답은 자동으로 리을이 될 텐데, 리을 가에는 질적자료 수집에 활용됨.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의 공통점 뭐야? 질적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리을 동그라미 4번이 될 테고. 자, 7번으로 가보자. 7번. 자, 7번.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은 공통적이래. 공통적으로 수집된 자료야. 갑은 도농간, 도시농촌 간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를 일단 활용했어. 문헌연구법이 들어가 있는데, 문헌연구법.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대. 질문지법이야. 을은 보자. 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논문을 활용했대. 문헌연구법이네. 면담? 면접법이네. 공통으로 활용된 건 바로 문헌연구법. 자, 옳은 것을 보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심해? 아니지. 오히려 자유롭지. 기존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해? 유용합니다. 라는 거. 동그라미 3번. 무성현 응답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해? 응답을 왜 해? 이미 죽은 사람들 또는 이미 지나간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헌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없고 오히려 질문지법에 적합하지. 4번. 조사 대상자와 정서적 유대관계가 필요하나? 아니, 내가 그냥 책이나 보고 내 연구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되는데 정서적 유대관계 굳이 필요 없지. 오히려 면접법 여기에 오히려 적합한 표현이 되겠지. 5번. 심층적 조사를 위해 주로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해? 아니지. 이것도 완전 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에 어울리겠지.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라는 거. 자, 8번 보자. 8번. 오케이. 딱 이거하고 한번 쉬고 하면 되겠네. 8번. 자료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한 질문지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평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지가 나왔어. 질문지가 나왔어.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보자. 지역 축제가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어? 빨리 생각해봐.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뭐가 잘못됐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질문지에서 이걸 왜 제공해? 찬성 또는 반대만 하면 되는 거지. 즉 조사자의 가치가 개입되어서 특정 답변을 유도해. 이거 뭔 뜻이야? 지역축제 활성화돼야 된다. 지역축제 찬성하라는 얘기잖아. 얘 그냥 다 몰빵하라 이거 하잖아. 니들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는 거. 그래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어. 자, 2번. 원래는 그냥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따져가는 게 더 빨라. 그냥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야. 선생님은
당신이 1년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지역 축제의 횟수는 몇 번인가요? 2번 이상, 4번 미만, 4번 이상, 6번 미만, 6번 이상. 뭐야? 그건 씨 한 번 간 사람 어떡하라고? 한 번도 안 간 사람 어떡하라고? 이 응답지가 모든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잖아. 포괄성이 어쩌 포괄성이. 차라리 여기 밑에도 2번 미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포괄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 3번. 지역 축제가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 중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어디 보자. 지역 주민, 외부 관광객. 이것도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당장 뭔가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지역 주민이나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 아니면 둘 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 둘 다를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3번 기타. 마찬가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그래서 포괄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니은에서 동그라미 1번이라는 거. 디귿!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문항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중복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4번 이상 6번 미만, 그리고 여기 6번 미안해 다시 4번 이상 6번 이하, 그리고 여기 6번 이상. 서로 겹치면 안 된다는 건데 뭐 딱히 겹치는 문항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 다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겹치지 않는다는 거. 서로 공통되지 않는다는 거. 서로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 리얼. 하나의 질문으로 2가지 정보를 묻는 문항이 있어? 당장 없잖아. 뭐 예를 들면 이거겠지.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지역 축제 횟수는 몇 번이고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이런 거. 또는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축제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2번. 자, 지금까지 우리 페이지 32쪽, 33쪽 풀어봤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풀어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볼까? 자, 수능 실전 문제 페이지 34쪽 1번. 갑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확인해 보기로 했대. 그럼 이게 어떤 연구 방법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교육이 발생률을 낮추는가? 딱 보면은 우리가 양적 연구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잠정적 결론, 이거 뭐라고 불렀어? 잠정적 결론. 맞지. 우리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양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 연구 방법이다 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네. 설문조사. 그래서 질문지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성폭력 관련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청소년 5명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면접법을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기억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 일단 설문조사 1차 자료고, 면담 이 사람이 1차 자료네. 직접 수집한 자료잖아. 그 다음에 2차 자료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 빠뜨렸는데, 논문과 단행본들을 찾아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대. 문헌연구법, 즉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 맞지. 그리고 디귿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것도 맞지. 그렇다면 리을이 왜 틀렸느냐?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 그래, 변인과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거는 맞아.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표현은 우리 실험법에 적합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지금 실험법이 아니지. 우리는 이것을 설문조사, 질문지법이 지금 사용된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1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4번.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 이게 지금 예방교육,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게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성폭력 예방교육, 전국 고등학생 1000명. 5일간에 걸쳐서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유무,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과 성폭력의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가능 여부, 성폭력 발생 시 신고 전화, 인지 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관련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 5명과의 면담.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이게 실험법 아닌가요? 왜냐면은 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이것이 자극이고 이것이 종속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은 우리 설문조사, 면접법. 왜냐면 이게 실험법이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작이 너무 없어. 뭔가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이런 것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실험 자극은 보이겠지만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이러한 요인들도 지금 나타나 있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 알겠지? 좋아. 그렇다면 2번 넘어가 보자. 자, 2번 자료 수집 방법 A, B, 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A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A는 A를 활용하여 4명과 대상을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했대. 면담. 이거는 A는 면접법. 자, B는 치매병원 한 병동에서 간병인으로 활동하며, 이거 딱 봐도 참여관찰법이네. 이 치매 환자들의 어떤 생활 세계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간 거잖아. 자, C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성인 남녀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질문지법이네. 좋아. 그럼 이제 한번 볼까? A는 면접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자료의 통계적 처리에 적합하다. 반대로 된 경우지. 니은 B는 C에 비해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유리하다. 참여관찰법, 그 질문지법.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그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실제하는 자료 그 자체를 수집하는데 몹시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 수집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통제 정도가 낮나? 연구자의 통제 정도가 오히려 높지.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 표준화된 질문, 연구 대상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오히려 연구자의 통제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A와 B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모두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4번. 자, 3번 넘어가 보자. 자, 이제 3번을 보면은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 B, C를 구분한 것입니다. A, B, C는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 자, A, B, C 한번 보자. 양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가? 자, 이 중에서 양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 건 뭐겠어, 얘들아? 실험법이지, 실험법. 질적 자료는 이제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거겠지. 그렇다면 이제 B는 면접법 아닌 참여관찰법. 일단 확실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A는 실험법이네, 실험법. 자료 수집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실험법 굳이 필수적일 필요는 없어. 우리가 어떤 조작, 실험 자극을 가한 다음에 그 실험 집단, 실험 자극을 제공받는 실험 집단이 실험 자극을 제공받지 않는 통제 집단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실험법. 자, 그렇다면 이제 B와 C인데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뭐겠어? 바로 면접법이지. 그렇다면 B는 면접법, C는 참여관찰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참여관찰법.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돼. 그 사람들이랑 말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실험법은 면접법과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됩니까? 반대로 됐지. 면접법이 오히려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친밀감, 영어로는 레포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C에 비해 자료의 실제성 정도가 높다. 이것도 둘이 반대로 됐지. 왜냐면 이제 면접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기억,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행동, 행위, 동기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자료가 왜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나름 가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3번 참여관찰법은 실험법과 달리 기준 연구 동향 파악에 적합합니까? 이거는 문헌연구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헌연구법은 여기 어디에도 없지. 자, 동그라미 4번 가가 인위적인 통제가 필수적인가라면은 기억은 예, 니은 디귿은 모두 아니오이다 라는 거. 자, 통제가 필수적인가? 면접법.
근데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면접법 통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자, 왜냐면은 우리가 구조화된 질문이라던가 어떤 표준화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정하기 때문에 통제가 들어갈 수도 있어.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5번을 먼저 살펴보자. 경험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가? 라면 기억, 디귿은 모두 예, 니은은 아니오이다? 아니지. 경험적 자료. 연구자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들이니까 동그라미 5번은 X가 들어가야 할 거야. 그렇다면 이제 어중간하게 남겨놨던 이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일 텐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면접법이란 것도 우리가 이 인위적인 통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독립변인을 뭐 제공한다든가 누구한텐 독립변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던가 일단 통제가 들어가는 거 실효법은 확실하지. 그럼 이제 면접법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당신 옷을 무엇을 입고 오세요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가 들어가지 않는 거지. 충분히 우리가 계속 캐묻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정서적인 교감을 중시하면서 굳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자와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와 친밀한 정서적 교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한다라는 것. 그래서 면접법에서도 통제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4번. 일단은 이 필수적인가 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접법이 더욱더 확실하게 답이 아니지. 너무 극단적이잖아. 면접법 할 때 우리가 연구 대상자와 면접을 진행할 때 굳이 반드시 통제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 통제가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은 모두 아니라는 거. 통제가 필수적인 건 아니야. 하지만 실험법은 통제가 필수적이지. 우리가 일단은 실험 자격을 제공하지 않는 통제 집단,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검사하고 사후에 검사하고 이런 것들 모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작, 통제가 필수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의 정답 동그라미 4번 가보고,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B는 면접법, 집법 중 하나입니다. 자 보면은 갑은 일단은 갑을 한번 볼게. 갑이 주장하는 연구 방법에서는 B를, 을이 주장하는 연구 방법에서는 A를 이래. 갑 뭐야? 정밀한 계량화, 통계 분석, 규칙성 발견. 그래서 갑은 B니까 여기는 양적 연구네. 그렇다면 여기 B는 질문집법, A는 자동으로 면접법이 될 거야. 자 그렇다면은 면접법은 질문집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견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일단 기억 동그라미 치고, 자 니은 B는 질문집법은 면접법보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한 진행이 중요해? 아니지. 질문집법 엄격하게 통제돼. 왜냐면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은 그게 뭐야. 적어도 딱 사전에 미리 짜여진 미리 제작된 질문지를 통해서 연구자가 정해진 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와 B가 반대로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디귿 가에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거가 들어갈 수 있다. 보자. 질적 연구 면접법 A는 예, 질문집법은 아니요. 디귿도 맞지? 자 그렇다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용이한가? 기억은 아니요. 니은은 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리을도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A는 B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원래는 틀린 거야. 왜 틀렸냐 하면은, 자 면접법은 질문집법과 달리, 즉 여기서 봤을 땐 질문집법이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견을 조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것이 아니야. 질문집법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거지. 설문지를 주고 8번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거 절대로 헷갈리지 말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5번. 너무 극단적이지. A는 주관적 의견 조사할 수 있어.
B는 그러면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아예 조사할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B와 달리 무슨 A는 반드시 무조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는 좀 더 한번 너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지.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연구 1이 뭘까? 판매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 프로그램 유지하도록 한 후 두 개의 동질적인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겠네. 연구 1은 실험법. 연구 2, 설문조사. 이거 질문집법. 자, 이제 갑, 을, 병, 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보는데 이것은 뭔가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지.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너희들이 하나하나 대입해서 가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자, 연구 1번. 오케이. 실험법. 통제가 이루어진대. 연구 2번. 질문집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거 아니지. 무슨 이게 뭔 말이야. 자, 바로 니은으로 넘어가. 시간 없어. 우리는 빠르게 치고 나가야 돼. 자, 니은에는 자료 수집 과정 중에서 보자. 실험법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 중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감정이입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왜 자꾸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이거 둘 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인데. 자, 동그라미 3번. 디귿에는 질문집법에는 자료 분석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낮은 방법이다 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문제 끝까지 읽어봐야 돼. 끝까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X. 자, 동그라미 4번. 리을이 실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한 방법이라면은 일단 여기서 끝나버리지. 실제성 있는 자료 수집. 참여관측법이잖아. 동그라미 5번. 미음이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처리가 용이한 방법이라면은 질문집법 맞지? 그렇다면 리을 실험법에서는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5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5번. 자, 이제 6번 가보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좀만 더 버텨. 할 수 있어. 자, 6번. 가불의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갑 어딨어? 갑은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갑은 두 지역을 대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범죄 추이를 추적했습니다. 결과 갑은 이제 감시 프로그램이 범죄 발생의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이걸 봤을 때는 실험법이겠지. 실험법. 한 지역에선 적용하고 한 지역에선 적용하지 않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 자, 이제 을을 한번 보자. 을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을은 성격 검사를 이용해서 성격 차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재분석한 논문,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한 거야. 그럼 이것은 문헌 연구법이겠지. 자, 보자. 갑은 인과관계 파악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맞지? 실험법이잖아. 을은 2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맞지? 문헌 연구법이잖아.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내가 2차적으로 활용을 한 거잖아. 디귿.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억과 니은 동그라미 1번이 될 테고, 디귿. 갑은 일과 달리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 갑이 참여관측법을 활용했어? 실험법을 활용했잖아. 그래서 디귿은 X고, 리을. 을은 각과 달리 양적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양적 자료를 활용했잖아. 성격 차이를 분석했대. 성격 검사를 이용했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우리가 수량화된 성격을 분석한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지. 자, 그렇다면 리을도 X.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7번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보자. 자, 7번.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갑은 효율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해서 찾아 보자. 성취도 향상 한번 파악해보자. 잠정적인 결론 일단 양적 연구야. 갑은 비평가 프로그램 B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학업성 지도를 활용했다. 두 개의 동질 집단 실험법이지. 실험법. 자, 그렇다면 한 집단에는 A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한 집단에는 B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하게 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 요인 중에 여기 가설을 보면은 학업성 지도 향상에 A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을 것. 그렇다면 이 A 프로그램이 결국 독립변인 실험 자극이 될 테고 학업성 지도가 종속변인이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이 A 프로그램 실험 자극을 제공하는 독립변인을 제공하는 실험 자극을 가하는 집단이 실험 집단인데 보면은 기억. 얘네들은 실험 자극을 가했는데 왜 통제 집단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실험 집단, 니은은 오히려 원래대로 통제 집단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X.
독립변이는 A 프로그램, 종속변이는 B 프로그램이 아니지. 종속변이는 학업 성취도라는 것.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건 한번 맥락을 한번 읽어보자고.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대. 일단은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둘 다 실시하였다는 거. 리얼. 변인 간의 인과관계 파악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 사용되었다. 맞지? 실험법이잖아.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5번 뒷가 리을이라는 거. 자, 이제 8번으로 가보자. 자, 보자 어디 보자. 이제 마지막 문제다. 자, 보면은 갑이 이제 종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질문지의 일부입니다. 질문지법을 활용했대. 자, 이거 딱 보니까 질문지 유의사항들 파악하는 거잖아. 자, 보면은 질문 1은 바로 이럴 땐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치고 나가. 이거 파악할 시간 없어. 하나에 하나 이렇게 보면서 일일이 보면서 나가는 게 더 빠르게 갈 수 있어. 알겠지? 느리면 안 돼. 시간 안에 끊어야 돼. 특히 탐구 과목은. 자, 질문 1은 질문상과 달리 선택지의 포괄성 한번 보자. 20세 이상? 딱 봐도 일단 20세 미만이 없네. 미만이 없어. 일단 포괄성이 없어. 그럼 질문 3과 한번 보자. 질문 3. 30분 이상? 60분 이하? 질문 3도 30분 이하 미만이 없네. 그렇다면 이거는 질문 3과 질문 1 모두 다 포괄성이 결여된 거야. 질문 3도 포괄성이 결여되는데 왜 질문 3은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틀린 말. 질문 2는 질문 3과 달리 질문이 모호하다라는 거. 질문 2. 현재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시설에 정기적으로 다니나요? 종교의 시설.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시설. 정기적으로 다니나요? 이거 정기적으로라는 말. 좀 모호하지? 뭐야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야? 뭐 일주일에 한 번이야? 질문 3도 보자. 질문이 모호하다? 당신이 종교시설에서 지내는 평균 시간은 얼마인가요? 이 평균 시간이 얼만데? 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야? 뭐 하루에 한 번 갔을 때 지내는 거야? 뭐 두 번 갔을 때 지내는 거야? 그래서 질문 2와 질문 3 모두 질문이 모호해. 자, 그렇다면은 질문 2는 질문 3과 달리가 아니라 질문 2와 질문 3은 모두 질문이 모호해 응답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 이 평균 시간이 뭐 하루 동안, 또 이틀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인지, 그리고 여기도 정기적으로라는 게 뭐 하루에 뭐 두 번 가는 건지, 뭐 한 달에 두 번 가는 건지, 일주일에 뭐 한 번 가는 건지 모른다는 거. 자, 3번 보자. 질문 3은 질문인과 달리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다 라는 거. 중복되는 게 없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거 질문 1을 보면은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이건 포괄적이진 않은데 적어도 상호 배타적이네. 겹치진 않잖아. 하지만 질문 3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건 틀렸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어. 왜냐면 질문 1은 상호 배타적이야. 근데 무슨 질문 1과 달리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래. 질문 3 봐봐. 30분 이상, 60분 이하, 60분 이상. 뭐야 이거? 그럼 딱 60분 다니는 애들은 뭐 어디다가 체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질문 3은 이게 반대로 됐다는 거. 질문 1은 질문 3과 달리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다 라는 게 오히려 맞는 표현이겠지. 자, 동그라미 4번 질문 5는 질문 4와 달리 한 질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묻고 있다.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일단은 오케이, 두 가지 내용 동시에 묻고 있어. 자, 그럼 질문 4 보면 당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자주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내용만 일단 물어보고 있네. 그렇다면 질문 5는 질문 4와 달리 한 질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4번. 자, 일단 4번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5번 보면은 질문 4와 질문 5는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어? 아니잖아. 자, 보면은 봐봐. 남성은 여성보다 종교 의식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그러니까 봐봐. 동그라미 5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뭐 질문 4는 이래야겠지. 남성은 여성과 달리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자주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봐도 이거 남성 지금 유도하는 거잖아. 질문 5번 보면은 당신은 종교가 한 사회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오케이, 이거는 이제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 특정 응답을 유도하려면은 종교는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합니다. 종교가 한 사회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예에 체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틀린 거.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없어.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8번의 정답 동그라미 4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특강
몇 쪽부터 몇 쪽까지야? 32쪽부터 37쪽까지 다 풀어보았지.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풀어가는 사회문화 문제들이 나중에 꼭 너희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할게. 모두 고생했고 다들 잘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자. 고생 많았다.